자, 질문하시죠? 9번이요. 85쪽이지? 보면은 12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만 들어있고 해당하는 조건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2 요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납피 막 나왔으니까 q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납피 또는 q를 구하래. 합집합 찾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p가 아닌 놈과 q의 합집합을 찾으래. p가 아닌 놈 찾아볼게. 납피를 보면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갖고 x 빼기 4하고 x 빼기 8 그래서 x의 범위 4하고 8 사이의 자연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q 쪽에서는 1과 3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4에서 8까지 5개 그리고 1과 3 추가 7개 7개라고 말하는 거지. 또 질문 19번. 19번 19번을 보면 납P면 납Q이다. 그리고 Q이면 아니다. 이렇게가 참이래. 그러니까 이놈의 대우를 생각을 해보면 Q이면 P이다까지 참이거든.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도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래. P랑 R은 알 수가 없지. P랑 R은 지금 Q라는 놈이 P에 들어있고 Q라는 놈이 R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Q는 P에도 들어있고 R에도 들어있으니까 결국에는 P하고 R이 이렇게 있다면 Q는 여기 있어야죠. 그래야지 P에도 들어있고 R에도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옳은 것은 그냥 뭐 세세 교집합 말하는 거 아니야? 세세 교집합? 그게 Q 되면 되는 거지? 4번 4번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되게 찾느라고 시간이 걸릴 거야. 또 45번. 그때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 45번인데 1, 2, 3, 4라는 카드가 있어. 여기 1이라는 카드가 있고 2라는 카드가 있고 3이라는 카드가 있고 4라는 카드가 있어. 요거 뒤집으면 전부 다 5가 써 있는 거야. 뒤집으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을 뒤집으면 반드시 따라서 4를 뒤집어야 돼. 1을 뒤집으면. 그리고 2를 안 뒤집으면 4를 뒤집으면 안 돼. 요게 의미하는 거, 이놈의 대우 생각해보면 4를 뒤집으면 2 뒤집으란 소리지. 그지? 대우를 생각해보면 그다음에 3 뒤집으면 1을 더 뒤집어야 돼. 3을 뒤집고 나면 2를 뒤집어야 돼. 순서대로 보니까 만약에 처음에 내가 3을 뒤집었어. 그러면 2를 뒤집어야 돼. 2를 뒤집었으니까 4도 뒤집어야 돼. 4를 뒤집었으니까 2도 뒤집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선택한 카드가 만약에 3이면 4개를 다 뒤집는 거지. 처음 선택한 게 1이면 3개를 뒤집어야 돼. 처음 선택한 게 4면 2개를 뒤집는 거고 만약에 처음 선택한 게 2라면 그거 말고는 못 뒤집지. 근데 보니까 총 2장 뒤집는데 요거 2개 뒤집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1과 4를 뒤집어 아니 2와 4를 뒤집은 거야. 그럼 요건 5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야. 그놈의 합. 이렇게. 좋았어요. 여기는 47. 47번.
분배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여기 A 합집합이 동시에 들어있잖아. 그럼 그걸로 다시 묶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으로 묶었더니 여기 B하고 B가 아닌 놈이 교집합으로 묶여 있는 거지. 이렇게 둘 똑같은 거라고. 이거는 B하고 B가 아닌 놈의 교집합이니까 뭔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겠지. 공집합이겠지. 얘는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니까 A가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된다는 소리. 뭔 소리? B 안에 A가 들어있다는 소리. 떼주? 그러면 3번이겠지? 3번이겠지? 또 왔어요. 49번입니다. P라는 조건은 X하고 Y가 둘 다 0이다를 말하고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인 걸 구하래. 필요 충분 조건인 걸 구하래. 같은 말 하고 있는 걸 찾으라는 거지.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Q에서 X 곱하기 Y가 0이다. 이거는 X가 0 또는 Y가 0이니까 같은 말이 아니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놈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다 잘못됐고. 그러면 니은을 보면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더했더니 0이다. 같은 말이지? 값이 0이다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디귿을 보면 저 겁나 복잡하게 돼 있는데 x제곱에다가 y제곱 더하기 1 그리고 y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1 요게 0이래. 마찬가지로 x제곱 y제곱 한 개씩 두 개 있으니까 2x제곱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제곱들을 싹 더해놨어. 각각이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0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것도 x랑 y가 다 0이요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같은 말 하는 게 맞지. 또 밑에 있는 50번? 50번을 보면은 약수의 집합을 AK라고 했어. 약수의 집합을 AK라고 했고 x라는 놈이 만약에 36의 약수 36의 약수의 원소가 되면 요것은 그러니까 요거를 P라고 한 거야. P라고 한 거고 Q 쪽에서 뭘 했냐면 X는 6n의 원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래. 그러면 X가 36의 약수면 약수가 될 수 있는 놈은 1, 2,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다 써야 되나? 써야 되냐? 그러니까 36의 약수라는 거지. 1, 2, 3, 6 해갖고 막 번호 많잖아. 몇 개요? 9개잖아. 9개. 9개다. 9개. 그런데 6n의 약수라고 했는데 n이 뭔지 모르잖아. 아, 만족하는 놈을 찾으라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되지 않는다. 요건 되지만 요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저기 있는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n은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n이 6보다 크거나 같아야 저기 있는 원소를 다 가져갈 거 아니야. 만약에 n값이 예를 들어 5라면 30의 약수가 되지. 저기 36의 약수 중에 30의 약수에 안 들어가는 것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n값은 6보다 커야 돼. 그래, 근데 6보다 큰데 그냥 6보다 큰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6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n은. 여기서 n은 6의 배수야. 그래야지 36의 약수를 싹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 x가 36의 약수이면 마찬가지 p라고 하고 36의 약수이면 q 쪽에서 x가 an 요거는 이제 필요 조건이래. 요거는 되지만 요건 안 된대. 그럼 n은 저거 36의 약수 중에 들어있어야지. 근데 n은 36의 약수야. 안 되니까 36보다 작은 36의 약수지. 만약에 n이 36이면 요것도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n은 36의 약수인데 36은 아니라고. 그러면 6의 배수 중에서 보니까 6, 12, 18, 24, 30까지 5개 되는 거 아니야? n이요. n이 될 수 있는 거. n 값 구하는 거 아니야? n 24랑 30은 36의 약수가 아니에요. 미안해. 답을 해보고 그래. 6의 배수 중에 6의 배수 중에서 36의 약수. 그러니까 다 써봐야 되나? 6하고 12하고 18밖에 없나 그러면? 네. 36 빼고 이렇게 3개네. 얘나야 따뜻하니까 잠이 솔솔 오지 또 해. 오랜만에 와갖고. 또 질문? 없음? 52번? 52번 52번을 보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P라는 놈이 이렇게 있고 Q라는 애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 그럴 때 P는 낙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뭐 낙Q가 이거 반대쪽이니까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P는 낙Q에다가 참이지. 충분 조건 맞는 거지? 반대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낙Q와 P를 보라고 했는데 요거랑 이제 Q라는 애가 P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Q이면 낙P라도 참이지. 그러니까 낙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네. 맞지 않냐? 그 다음에 R과 Q가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러니까 R과 Q가 똑같냐고 묻는 거야. 안 같잖아. 디귿은 틀렸지? 감이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지. 또 질문? 61번 61번.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그러니까 자연수를 어떤 수의 배수로 생각을 했을 때 분류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로 분류를 해보면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인수,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인수,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인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곱되어 있는 거를 제곱을 떼기는 쉽지가 않아. 루트가 돼버리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냥 제곱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놈을 반대 모양으로 보기 위해서 대우를 생각을 한 거지. 이놈의 대우를 생각을 해보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당연히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야. 대우를 이용해서. 그래갖고 이제 시키는 대로 생각을 하려고 n을 3의 배수가 아닌 수 두 가지를 쓴 거지. n이 될 수 있는 건 3k 빼기 2 또는 3k 빼기 1 이렇게 빼기 모양으로 쓴 이유는 k에다가 자연수 넣으려고 그런 거야. k에다 자연수를 넣는다면 1부터 넣는다는 거지. 1부터 집어넣으면 1, 2 그 다음에 3은 안 되고 4,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빼기 모양으로 쓴 거야. 여기서 k는 자연수야. k는 자연수였어. 그래놓고 이제 제곱해보면 n제곱은 9k 제곱 빼기 12k 더하기 4 마찬가지 제곱해보면 9k 제곱 빼기 6k 더하기 1 연놈 3으로 묶었더니 3k 제곱 빼기 4k 더하기 1 더하기 1이 붙고 마찬가지 3으로 묶었더니 3k 제곱 빼기 2k 더하기 1 붙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닌 수들 제곱해도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대우가 맞다.
배우가 맞으니까 명제가 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의 가에 들어갈 수는 얘지. 요게 가지. 요게 가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때는 요거지. 나머지 계산해보면 돼요. 또 질문? 이거를 통으로 증명하라고는 안 할 거야 학교에서. 분명히 근데 네모칸 채우라고 하는 건데 네모칸 채우는 거를 틀려버리면 이건 좀 치명적이야. 왜냐면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되는 거야. 정말. 근데 재반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면 갑자기 왜 n을 3k 빼기 2로 뒀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몇 가지를 풀어보고 왜 그렇게 뒀는지는 우리가 알아야지. 자, 이제 절대부등식이에요. 다시 앞으로 좀 갑시다. 80쪽 아니 82쪽 아래쪽에 절대부등식이란 말이 나오거든. 여기가 아마도 우리의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의 킬러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여기를 꼭 극복을 해야 돼. 나올 게 뻔한데, 그러니까 뭐 죽어라 하고 내면 그냥 양보하겠지만 그게 아닐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나올 게 뻔하니까 그냥 기본 유형을 낼 수도 있다고. 그런데 틀리면, 나올 게 뻔한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1학기 중간고사 때 나머지 정리했던 것처럼 어렵지만 극복을 해야 돼. 혹시 뒤에 좀 서 있어도 서 있어도 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돼. 뒤에 아무도 없잖아. 카메라 혹시 가릴까 봐. 너무 착해라. 자, 절대부등식이래. 우리가 예전에 이것과 개념이 비슷한 걸 배웠어. 뭐냐면 등식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가 뭐가 됐든 무조건 그 등호를 만족하는 식을 시우야 뭐라고 불렀어? 바로 항등식이고. 그렇지. 항등식이라고 불렀던 같은 개념일 거야.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비슷한 놈을 배웠어. 그럼 등식일 때 항등식이었으니까 부등식일 때는 항부등식이라고 해주면 참 안 헷갈리고 좋았을 텐데 절대 부등식이라고 따로 이름을 만든 이유는 나도 몰라. 나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문자 같은 게 뭐가 됐든 무조건 그 부등호를 만족하는 식, 이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실수 a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저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뭐가 들어갔든 무조건 그 부등호를 만족하는 놈, 그놈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항등식을 할 때는 몇 가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잖아. 그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문자가 x 하나 있어가지고 x가 뭐든 간에 얘를 무조건 만족한대.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런 조건 같은 게 있었다면 절대부등식은 그렇지 않아. 절대부등식은 그냥 뭐 무조건 만족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만족하는 식이면 되는 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문자여갖고 아이 뭐지? 야 빨리 들어와. 책은 읽었어요. 학주 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부등식들 중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저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거지 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하면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든지 무조건 만족하게 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요 놈을 보면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이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갖고 왜 저게 진짜로 맞냐를 보이라고 해.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까지 보여주고 저게 정말로 맞아? 라고 보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개 있는데 저놈이어갖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의 경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보면 요거하고 a 곱하기 b, b 곱하기 c, c 곱하기 a가 두 개가 있다면 항상 왼쪽 게 더 크다. 뭐 이런 식의 것들.
저게 맞는지 틀린지 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부등호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부등호를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놈은 당연히 3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원론적인 것부터 얘기할게. 실수 체계야.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수만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수직선 상에 숫자들이 막 나열돼 있어. 그 놈들 중에 한가운데 있는 놈 0이지. 0과 비교하는 거야. 0과. 크기를 비교한다는 말은 0과 비교한다는 걸 갖고 실수 A가 있다면 이 A는 그 실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큰 수이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겠지?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했으니까 셋 중에 하나야 무조건. 만약에 숫자가 2개라면 만약에 숫자가 2개야. 이렇게 2개라면 당연히 이것들도 A가 더 크거나 둘이 같거나 A가 더 작다는 거지. 그치? 이것들을 증명할 때 이 방법을 쓰자는 거야. 이 방법을 빼본다는 거지.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B로 빼가지고 A 빼기 B를 해봤더니 0보다 크면 A가 더 크다는 소리 하는 거고, A 빼기 B를 해봤더니 0이었다면 둘이 같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고, A 빼기 B를 했더니 0보다 작았다면 당연히 A가 더 작다를 얘기하라는 당연한 소리 하는 거라고. 당연한 소리. 그래서 두 수를 뺐더니 0보다 크면 앞에가 크다. 앞에 놈이 크다. 라는 거를 옛날부터 해봤잖아, 솔직히. 그치? 그거를 그냥 이제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 처음인 것 뿐인 거지. 이미 알고 있던 방법이야. 그럼 요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야. 만약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그런데 루트 3하고 루트 5 요거 두 개 크기를 비교해볼래. 무리수는 얼마다라고 말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저것들 그냥 빼면 지금이야 우리가 똑똑해졌으니까 루트 3이 루트 5보다 더 작다라는 거 알지만 옛날에는 저거 증명해봐라고 말하면 그냥 어리둥절했잖아.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수로 바꾸지 제곱을 해본다는 거지. 제곱을 해서 빼본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A와 B를 직접 빼거나 더하지 못해. 그럴 경우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가 되는 거라서 이게 양수잖아. 무조건 양수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다면 이게 0보다 크다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0이라면 이게 0이라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0보다 작다면 얘가 0보다 작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 나눠보는 거야. 나눠봤던 얘가 이제 1과 비교하겠지. 1보다 컸다면 A가 더 큰 거지. 1이었다면 둘이 같은 거고, 1보다 작았다면 밑에가 더 큰 거잖아.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방법까지 생각하라는 거야. 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대놓고 통으로 증명하라고는 안 할 테지만 마찬가지 네모칸 채우는 걸 할 거거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놈이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하고 절대값 A 더하기 B 뭐가 더 크냐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A와 B가 부호가 같을 때는 똑같지만 둘이 부호가 달라지면 이쪽이 더 크잖아. 왜냐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고 부호가 다르면 얘는 숫자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쪽이 더 크겠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증명하라고 하면 문자로 돼 있고 절대값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 뺀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 얘를 A라고 적고 얘를 B라고 해가지고 제곱 빼기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A 제곱 빼기 B 제곱을 할 건데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은 요거는 그냥 이거랑 똑같지? 그지? 그리고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곱하면 그냥 절대값 A, B랑 똑같은 거지. 이런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해보면 요거를 제곱하게 되니까 절대값 A를 제곱하니까 A 제곱, 둘을 곱해갖고 2배 하니까 2배의 절대값 A, B, B를 제곱하니까 이렇게 빼기 요거를 통째로 제곱할 거야. 그러면 절대값 사라진 거랑 똑같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된 거여가지고 A제곱 B제곱은 사라지고 2배의 절대값 AB 빼기 AB만 이렇게 남은 거지. 그래놓고 이제 이 절대값을 풀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A 곱하기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 그냥 AB로 나올 테니까 0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니까 A랑 B랑 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면 예나야 손 들어. 오른손 아니 왼손. 이때는 이게 마이너스 AB로 나올 거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마이너스 4AB가 되잖아. 근데 A 곱하기 B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양수네.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야. 교과서에 분명히 있을 거고 수행평가 같은 거에서 통으로 증명하라고 할 수도 있고 네모칸 뚫어놓고 채우라고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놈을 얘기한다고. 알아주? 증명법이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의 대표적인 일례라면 이제 킬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놈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그 방학 때 마지막으로 이 공통수학 2를 할 때 했던 놈이라고 보는 너무 중요해서 이제 막 1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은 자 이렇게 세 가지 평균이 있는 거야.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평균이라는 놈의 의미로 생각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 종류를 보여줄 뿐인 거지 주로 쓰게 되는 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만 쓸 거야. 조합평균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단 산술평균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 예를 들어 내 IQ가 100, 얘는 IQ가 200 평균 내면 그냥 150이지. 그런 거를 그냥 산술평균이라고 해서 변수가 2개라면 A하고 B 2개라면 더해갖고 반 쪼개버리는 거를 산술평균이라고 해. 그냥 숫자적인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하면 기하라는 게 도형이잖아. 도형. 그래서 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을 생각을 할 때에 가로가 A고 세로가 B면 넓이가 AB지. 그지? 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에서 그러니까 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가 길이가 같을 때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될 때의 한 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기하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기하평균을 생각을 하려고 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B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랑 같아지는. 그래서 루트 AB를 얘기하는 게 기하평균이야. 기하적인 평균을 얘기하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합평균이라는 건 물리 배워가잖아. 물리. 아니요. 물리 배운 적이 없어? 그 건전지 연결하고 막 오음의 법칙 나오고 막 그런 거 몰라? 보이는 IR 이런 거? 야비다. 거기서 뭐 실험을 해봤다면 좋겠지만 실험하면 막 건전지 연결해갖고 막 저항 측정하고 막 그러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저항들을 더하지만 그냥 더해. 하지만 병렬로 연결했을 때에는 역수로 더해갖고 역수값을 구하잖아. 아이 바보들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역수의 평균을 얘기하는 게 조합평균이야. 역수의 평균. 그러니까 뭐 A라는 놈이 있었고 B라는 놈이 있다면 이렇게 두 개를 더했더니 이놈의 조합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마찬가지 이거를 반 2분의 1 해주면 C분의 1 나온다. 요 C라는 애가 A와 B의 조합평균인 거야. 이걸 통분해갖고 뒤집어 보면 A 더하기 B분의 2AB가 나오거든. 그리고 이 셋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항상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은 형태가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게 일단은 산술기하 조합평균을 말하는데 조합평균은 생긴 것이 못생겨잖아. 생긴 게 진짜 못생겨잖아. 못생겨서 조합평균은 그러니까 이 산술기하 평균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변수들의 최대나 최소를 구할 때 가장 쉬우니까야. 근데 저 조합평균은 생긴 것이 못생겼잖아. 안 쉽다고 쟤는. 그래서 조합평균은 잘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그냥 요거 두 개만 생각을 해가지고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분수 모양도 되기 싫으니까 양쪽에 2 곱해갖고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요게 산술 기하평균. 좀 쉬었다 하자. 그만 좀 잡고